자, 의문사절이 주어인 경우 이 문장을 보면 여기가 동사고 여기도 동사지? 절이 두 개고 이 whether라는 의문사는 접속사 역할을 하니까 이 부분까지가 주어. 사실 whether 절, 의문사 절 이 부분이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첫 번째 문장인데, 그러면 주어 부분만 해석해 보면 정보인데 information, coming and going, 들어오고 나가는 정보가 is correct or not,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이때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 비동사 다음에 important는 보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그 다음은 plays. 보통 우리가 흔하게 plays a major role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다라는 동사고, 이 feel도 동사인데 이 부분이 의문사 절. how는 의문사이면서 이 동사가 두 개인 이 절 두 개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런 여기까지를 이제 주어 역할을 하는 말로 보고, 이 주어 역할을 하는 말에 딸린 동사는 plays 이렇게 보면 될 거고, 그럼 해석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너를 향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다른 사람이 너를 향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이것이 주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이 전치사고 목적어 자리에 또다시 의문사절. 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네가 너의 날마다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기로 선택하는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surrender or resist가 동사고, 사실 does not really matter, matter도 동사지. 절이 두 개다 보니 접속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문사 whether가 사용되었고, 그러면 이 부분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는 말, 이렇게가 다 주어 역할을 하는 말. 이 주어에 딸린 동사가 이제 does not really matter. matter는 중요하다라는, 동사로서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 그렇게 되면 surrender이 이제 뭐 항복하다라는 의미고, resist가 저항하다니까 이 순간에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저항할 것인지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이 문장은 쭉 보면 Who is gonna be the next president and how he or she will get over the economic crisis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제 얘가 동사라고 볼 수 있고, 이 밑줄에 있는 부분이 다 의문사가 있는 절. 보통 이제 우리가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온다. 그러면 얘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지. 이 간접 의문문은 영어에서 명사 역할하는 명사절로 사용된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어로 사용된 경우, 특히 그런 경우에 대한 설명. 그럼 이 빨간 줄이 주어 부분이니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게러버리 극복하다니까 그것이 미국에서의 핵심적인 이슈이다. 그 다음은 뭐 got through 라는 동사도 있고 will encourage라는 동사도 있고, 이럴 때 이제 의문사 절이 이 부분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주어 역할, 동사는 will encourage라고 보겠지. 그러면 그녀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가 encourage 한다.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번 문장은 쭉 이렇게 쭉 가지고 나와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influence가 동사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앞이 의문사절. 다시 얘기하지만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 거 의문사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문사절은 다 명사 역할을 한다. 근데 지금은
4강에서는 다 이런 것들이 명사 역할 중에서 주어 역할하는 거에 대한 설명. 그러면 부모가 some quality time이지. 그럼 양질의 시간이라고 봐야 될 거고, 아이와 양질의 시간을 보내냐 그렇지 않냐가 영향을 준다. 아이의 그 소셜 애티튜드에 상당히 많이, 사회적인 태도에, 사회성에 이렇게 봐도 되겠지. 그 다음 여기도 he explained to us what he read 이렇게 봐야 될 거고, and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그가 우리에게 그가 읽었던 것을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여기야 그러나 다음날. 자, and 이하를 보면, 이 부분을 보면 how he could do that 이게 이제 주어라고 보고 얘가 동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만들어져 있는 의문사절이 주어인 경우, 그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스테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때 and는 그리고보다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and가 그리고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and 앞절과 and 다음 절이 대조적 관계에 있다, 대조 관계에 있다라면 이때 and는 그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여기는 depend on 이게 이제 동사라고 볼 테고, 이게 의문사절이지. 이제는 주어 역할. 그럼 학생이 good grade를 얻냐 그렇지 못하냐라는 건 뭐에 달려있다? 뭐에 의존한다? 뭐보다? 그러니까 IQ보다는 효과적인 공부 스킬에 의존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의문사절이 주어인 경우 의문사절 자체가 어쩌면 생소할 텐데 이런 문제들을 자꾸 이렇게 독해하는 거 보고 그런다면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쭉 이제 가보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의문사절이 있는 주어 부분, 얘가 동사겠지. 그러면 크레이들이 요람이란 뜻이니까 요람에서 배운 것을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 자, 이건 어떨까? 이렇게 나오면 얘가 동사인 걸 알 수 있지. 여기 잘라야겠지. 이렇게 놓고 주어. 그러면 여기 나레이법이라는 구문이 사용되어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말한 것, 이게 A라고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하는 것,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동 이런 의미로 가는데, 말한 것보다는 나레이법 B인 그가 하는 것이 보여준다. 그가 정말로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오케이. 여기는 일단 이 부분도 이제 나레이법 B가 있긴 하나, 이 부분도 어쨌든 그 what이라는 의문사가 사용됐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가 무엇을 말하나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다. 그가 무엇을 말하냐와 무엇을 하냐 이렇게 봐도 괜찮고, 이 what이 상당히 중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what은 것이라고 해석되는 게 자연스러울 때도 있고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게 또 자연스러울 때도 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것으로 해석되면 관계대명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엇으로 해석되면 의문대명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둘은 사용할 때 어순도 똑같아서 관계대명사나 의문대명사나 보통 what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없는 불완전한 구조인 형태로 사용된다라는 특징이나 둘의 역할 자체가 비슷해서 어떤 경우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고 어떤 경우엔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고 어떤 경우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4강에서 의문사절이 주어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렇다면 what은 무엇 이렇게 해석해 간다면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가 보여준다. 그가 정말로 그런 종류의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정리하면 되겠지.